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개인 간 대출 거래를 의미하는 P2P 금융. 요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원래는 이 핀테크의 대명사로 불렸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업체들의 연체, 횡령 등의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실과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음 달에 P2P 관련법이 시행이 되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더욱더 건전해지고 투명해지고 시장도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P2P 금융의 대표 기업입니다. 8%의 이효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P2P 금융을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전히 또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8%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P2P 금융이 뭐다? 네. 이렇게 설명을 먼저 네. 좀 해주세요. 네, P2P 금융은 이제 peer-to-peer의 약자로서 모바일을 통해서 대출자랑 투자자를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고객님들께는 기존의 2금융권, 3금융권보다는 더 합리적인 그런 대출 이자를 드리고 있고요. 또 투자 고객님들께는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은행을 가서 보험사를 가서 그들에게 빌리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거래다라고 네, 맞습니다. 하셨는데 이 P2P 금융의 매력 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라던가 매력. 네,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들께 경제적 혜택을 더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객님들이 대출 고객님들이 계시고 투자 고객님들이 계시잖아요. 대출 고객님들도 좀 더 합리적인 이자, 투자 고객님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이제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계신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는 100%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택트가 뜨고 있는데 언택트 금융이고 그래서 지점 운영이라던가 그런 임대료 같은 지점 운영비가 전혀 들지 않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인건비 등 전체적인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이제 고객님들께 금리 혜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금의 조달 비용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 금융기관은 이제 금융회사가 조달을 하면 예를 들어 100억을 조달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디 대출처에 운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 머니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 아이들 머니에 대한 비용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제 P2P 금융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매칭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머니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님들께 금리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이자를 덜 내고 받을 수 있고 투자하시는 분은 그만큼 또 은행 금리보단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다 절감하다 보니까 다 고객들에게 이제 돌아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업계에 대해서 P2P 금융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네네네. 이제 지금은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좀 네. 궁금한데 원래 은행권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 당시에는 생소했을 것 같은데 이 P2P 금융 네. 8%를 창업을 하게 되신 건지 그 배경이 네.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시중은행에서 8년 동안 이제 공채로 입행을 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점에서 고객님들하고 상담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시장의 불합리함을 느끼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성실하고 우량한 그 기업의 직장인이셨는데 대출을 원하셨는데 한도가 충분치 않아서 이제 원하시는 서비스를 다 못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 달 뒤에 지점에 내점하셔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20%의 고금리 대출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면은 바로 이렇게 금리가 한참 올라가는 대출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의 불합리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행을 퇴사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알아보고 또 친구랑 차를 마시던 중에 미국, 영국에는 이렇게 P2P 금융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는 없을까라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밤새서 구글링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구나를 제가 어떻게 보면 은행 다닐 때의 그런 경험으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대표님 이게 정의감도 되게 넘치시고 그리고 어떤 도전 의식, 네. 뭐 또 추진력 이런 게 좀 타고 나신 것 같아요. 뭐 은행에서 10년, 20년 있어도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대표님이 꾸려 나가는 이 8%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제 창립한 지 한 5년 정도가 좀 됐잖아요. 창업하신 지 그 5년간의 우리 8%의 성과라든가 그 5년간 이끄시면서 이 점은 좀 아쉬웠고 이 점은 내가 정말 자부한다. 내가 그때 그 은행에서 만났던 그런 고객 같은 분들을 많이 뭐 구제했다. 뭐 이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저와 또 우리 임직원들은 상당히 긍지랑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중금리 대출을 우리 회사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8%라는 서비스명이 사실은 이제 중금리를 상징하는 그 금리를 저희가 확정 금리를 드리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만큼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활성화라는 그런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고 8%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금리 대출을 최초로 민간 기업이 이제 중금리 대출을 하겠다는 전문 기업으로 나선 기업이고 실제로 중금리 대출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장도 그렇지만 우리 회사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창립 이듬해인 2015년 대비해서 작년에 한 1000% 이상의 취급액을 달성을 했고 그 전년 대비해서도 25% 증가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이제 개인 신용대출, 개인 고객님들에 대한 신용대출의 경우는 전년 대비 70% 이상 성장을 해와서 저희 회사에 대한 또 성장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도입 부분에 조금 업계 여러 이슈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회사는 사실 창업 초기부터 윤리 경영을 매우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여러 이제 인재상, 미션 등의 다 윤리적인 부분을 가장 앞세우고 있고 창업 초기부터 이제 윤리 그 서약 준수를 저희가 임직원 모두가 이제 해서 실천하고 있어서 그런 윤리 경영 준수 측면에서도 저희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계에서 잘 자리를 잡고 시장을 또 이끄는 그런 업체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윤리 경영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윤리와 연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 이 P2P 업계 내에 높은 연체율 계속해서 좀 치솟고 있는 연체율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 연체율이 왜 이렇게 높아지고 관리가 왜 안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지. 네, 일단 최근에 그런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고 저희도 이제 업계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일부 업체들의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아니면은 좀 이제 배임 횡령 등의 사실 비윤리적인 그런 것들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 이제 불건전 영업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좀 타이밍적으로는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법제화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달이면은 이제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시행이 되면은 이제 그 물적 인적 요건들이 확실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의무 보호도 강화되고 좀 더 검증된 업체들이 이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또 뭔가 이제 잘못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명확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 사실은 이제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소셜 커머스 산업도 그랬고요. 전자결제 산업도 그랬고 수백 개 업체가 있다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소비자의 선택 그리고 인수합병 파산 도산 등 여러 가지 이슈를 겪으면서 결국은 건전하게 영업하는 업체들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수술을 봤는데 우리 업계도 지금 그러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대출자가 연체되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밖에 어떤 경영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연체율은 이제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기대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8%는 그럼 개인적으로 그런 연체율이라던가 그런 투자자들의 위험 관리를 위해서 좀 어떠한 조치들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아까 좀 아쉬운 점도 한번 물어보셨는데 뭐 저희도 사실 아쉬운 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의 어떤 뭐 기대 수준을 좀 미치지 못하는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일부 고객님들 불만이 계셨는데 네.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희도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신 고객님들 건수는 124만 건이고요. 예, 전체 이제 규모로 따지면은 저희가 24조 원 규모의 신청이 있었고 저희가 그 부분을 심사를 해서 이제 실제로 대출까지 이어진 고객이 약 3만 명 정도 되십니다. 아, 그러니까 고르는구나. 확실히 네, 선별을 그렇습니다. 하고. 예. 그런 고객님들의 데이터가 쌓이고 저희도 이제 뭐 잘 갚으시는 분도 있고 연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사실 심사 모형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 그게 한 5년 정도 되니까 그런 어떤 성과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까지도 리스크 관리를 적정하게 해왔지만 앞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의 역량은 더 발전하고 강화될 있어서 거다. 예, 온투업 등록 이후에 이제 좀 안정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법제화 부분을 말씀 중에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이 P2P 관련법 시행이 딱 한 달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 7월 27일이니까 이제 8월 네. 27일 한 달이 남았는데 이 법 시행이 되면 실제 우리 P2P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기대 효과 네. 그리고 뭐 하반기 우리 P2P 금융시장의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뭐 하반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지금이 하반기네요, 사실은.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조금 건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에게 사실 많은 규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뭐 자본금 요건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가, 인적, 물적 요건들이 매우 강화가 되고 특히 내부 통제 강화, 그리고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인 그 규제 준수 사항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업체들만 사실 등록해서 등록된 업체들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서 이전의 시장과는 확실하게 다른 그런 건전한 시장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P2P 금융을 넘어서서 라스, 랜딩 에저 서비스로의 진화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등록 이후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또 진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라스가 뭐냐면 랜딩 에저 서비스. 그래서 이제 서비스로의 대출의 약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사스,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 이런 것들에서 이제 파생된 말인데요. 뭐 어떤 예를 들어볼 수 있냐면 그 지금은 뭐 예를 들어 배달 앱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배달원들 뭐 커머스 앱이나 배달 앱을 통해서 경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은 기존 금융권의 시각에서는 그냥 프리랜서 그렇죠. 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실용 평가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반면 이제 그렇게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 그룹들이 실제로 플랫폼에는 상당히 많은 유의미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이제 성실성이라던가 상환 능력,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추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가 그런 뭐 플랫폼들하고 이제 제휴를 통해서 뒷단에서 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그 배달원들은 예를 들면 배달원분들은 배달앱 내에서 본인이 이제 그냥 그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단에서 저희가 API로 이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게 이제 라스 랜딩 에저 서비스의 개념이고 예, 앞으로 이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런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되던 분들에 대한 네. 신용평가 네, 맞습니다. 기법을 이제 잘해서 네. 그분들이 이제 소외되지 않게 하는 뭐 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면 네,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정말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시는데 이게 좀 네. 잘 안착을 해서 네. 네, 정말 소외되는 분들을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사각지대가 사라졌게 네.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네. P2P 금융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손해 안 나고 네, 금리도 잘 챙길 수 있어요. 이런 조언을 네, 좀 네. 해주신다면. 아, 네. 저희 뭐 이 산업이 지금도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같이 저희 산업과 같이 성숙해 그렇죠. 하에 가고 계십니다. 근데 뭐 아직도 조금 위험한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몇 가지는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맞아요.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높이를 낮추시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그 첫 번째는
그 업체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플랫폼 업체. 네네. 외부에 뭐 예를 들어 외부 기관으로 투자를 많이 받은 업체, 또 뭐 외부 감사를 받는 업체들 위주로 이제 하시면은 그 어느 정도는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업체 리스크는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이 시행이 되면 이제 등록 업체 위주로 그렇죠.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P2P 투자라는 게 그 투자 손실 위험이 투자자들한테 귀속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한 사람한테 그냥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한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 사람이 안 갚으면 저는 원금 손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5,000원씩 200명한테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동 분산 투자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면 실제로 이제 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부실이 나도 뭐 5천 원 정도 그렇습니다. 잃는. 네, 일부 고객들은 부실이 나지만 나머지 고객들이 그렇죠. 갚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중수익 적정한 뭐 5%에서 6% 내외 중수익을 추구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다양한 어떤 네. 노하우를 좀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P2P 금융시장이 좀 더 건전화되고 네. 활성화되기 위해서 네.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좀 지원을 네. 해줘야 돼. 법제화가 네.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옥죄기보다는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지금 뭐 몇 년간에 걸쳐서 사실 저희 온라인 투자력의 금융업에 대한 그 제도 틀이 거의 다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곧 법도 마련이 됐고 그 밑에 뭐 시행령 감독 규정 뭐 그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된 상태인데요. 일단 초안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단계인데 앞으로 이제 이거를 잘 산업을 운영해 가면서 당국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또 업계랑 소비자랑 긴밀하게 계속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소통해 가면서 개선할 좀 건 필요한 개선하고. 네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들 보완하는 그런 이제 소통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법제화가 되면은 정말 옥석 가리기가 좀 가능해질 거라고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경쟁력이 더 강화되는 기업도 나올 거고 분명히 이제는 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또 기업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런데 이 법제화 관련해서 우리 8%의 경쟁력 강화 방안, 네, 뭐 네, 네. 경영 전략 이런 게 네, 혹시 네. 또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우리 회사는 뭐 하반기에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등록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려면 뭐 그 등록 요건을 간당간당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해야 넘치게. 된다고 예. 충분히 네. 넘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뭐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등록 이후에는 이제 라스라는 어떤 서비스로의 대출로 진화해서 그 대출 시장이라는 게 이 대출 시장을 이제 혁신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라스는 네, 그런 혁신을 계속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경쟁력 강화 방안, 그러니까 그럼요.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네. 여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네,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라스는 사실은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휴가 매우 중요한데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뭐 플랫폼을 뭐 경영하시는 스타트업 또 임직원 분들은 뭐 저희 회사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필요한 부분들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8%그 플랫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여러 다른 또 다른 업종의 이제 플랫폼들이 네. 있는데 그거와 연계를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연계 협업이 되게 중요한. 협업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소외계층이 업계하기 위해서는 네. 그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8% 기업의 내용 뭐 이런 뭐 P2P 금융 자체에 대한 것도 궁금하지만 사실 이 대표님도 참 매력 있는 네. 분이고 멋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당차게 창업을 하시고 이 기업을 이끌고 가신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창업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 네. 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네.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아직 제가 조언할 그런 입장이 겸손의 미덕까지. 못 되지만 그래도 조금 뭐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일이 진짜 하고 싶은지 계속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예상대로 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좀 힘드셨나 봐요. 뭐든지 제 예상을 다 벗어나는 일들이 많고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넘겨가는 힘이 그 일에 대한 의미, 가치를 제가 얼마나 공감하느냐에서 오더라고요. 안 그러면 쉽게 포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1년이 걸리면 이 정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1년 만에 오지 않고 3년, 5년, 10년 만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어떤 뭐 내가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사명감 예, 그런 것들에서 오는 게 커서 예, 그 부분을 참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이제 예스라고 확신하신다면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될 때까지 하시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다고 예, 저는 믿습니다. 네. 뭔가 이 세부적인 노하우는 얘기를 안 해주시고 네. 뭔가 이렇게 교과서적인 걸 해주신 것 같은데 좀 더 네. 실질적인 거 뭐 없어요? 실질적인 거 네. 그냥 실질적인 거 네. 네. 그러니까 뭐 하시면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자금력은 어떻게 했을까? 아, 뭐, 네. 뭐 이런 좀 구체적인 것들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요즘은 그래도 벤처 투자가 좀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도 이렇게 큰 목돈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비전을 느끼고 그걸 누군가한테 설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뭐 그렇죠. 자금은 동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네. 누군가에게 네. 설명을 하면 거기에 네. 또 투자자들이 네, 들 수 맞습니다. 있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확신, 네. 네. 도전.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우리 대표님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P2P 금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지만 어떤 창업에 대한 우리 대표님 개인에 대한 이런 모든 저희가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